자, 시행령입니다. 자, 위험물 지정수량을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인류 위험물은 우리가 이제 고체죠. 고체인데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정수량은요, 50, 300, 1000, 50, 300, 1000이에요. 염소산 염류, 염소산은 다 50입니다. 지정수량이 작다는 이야기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염소산, 그래서 ClO2, 염류기 때문에 여기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리튬이나 이딴 애들이 붙은 거죠. 그죠? 염소산 ClO3의 앞에 K 뭐 Na 이런 게 붙은 거죠. 그죠? 과염소산 염류, 과염소산은 ClO4입니다. 여기에 뭐 K가 붙는다든가 Na가 붙는다든가 하는 거죠. 그죠? 무기과산화물, 인류위험물인데요. 얘가 이제 뭐 K2O2, 뭐 Na2O2 요딴 애들이죠. 그죠? 그죠? 얘네들이 다 50이에요. 얘네들이 다 50. 그 외에 이제 브롬산 염류나 질산 염류, BrO3의 앞에 이제 염류, 무기 염류이기 때문에 이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 붙는 거죠. 그죠? 질산 염류, NO3가 붙는 거고요. 요오드산은 IO3가 붙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애들이 다 300이에요. 50이고 3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얘네들이 다 이제 그 백색이거든요. 색깔이 다. 흰색이에요. 흰색. 그런데 이제 색깔이 있는 애들이 이제 가망간산과 중크롬산 같은 경우에요. 그죠? MnO4, 가망간산. KMnO4. 중크롬산은 Cr2O7입니다. K2CR2O7 이런 것들요. 자, 이런 거는 색깔이 있어요. 젓갈색이나 자주색 같은 거는 색깔이 들립니다. 얘네들은 이제 쉽게 분해해가지고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물로 보고요. 그죠? 불연소성이다. 불연. 이렇게. 불에 붙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불에 붙지 않습니다. 불연성 재료고요. 그죠? 불연성 재료다. 고체다. 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산 염류, 그죠? Cl. 산소가 붙은 애들, 아염소산, 자염소산, 염소산, 무기, 그 다음에 과염소산, 요딴 애들하고, 무기과산화물. 이런 애들은 지정수량이 50 기억하십니다. 브롬산, 질산, 염류, 요오드산, 이런 애들은 300.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있는 가망간산이나 중크롬산은 1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화성 고체다. 여러분 배웠죠, 그죠? 자, 요딴 애들요. 인류위험물입니다. 인류위험물. 자, 이 인류위험물은 주의만 3개죠, 그죠? 주의만 3개. 충격주의, 화기물, 뭐 접근주의 이래가지고 주의만 3개고요. 근데 유일하게 물기응금이 하나가 있죠, 그죠? 유일하게 물기응금 있는 애가 여기 무기과산화물이죠, 무기과산화물. 여기 이제 물기응금도 포함이 된다. 주의 3개에다가 그죠? 물기응금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가연물 접촉주의, 충격주의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에서 100, 500, 10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500, 1000. 그래서 100kg짜리는 황화린 하는 거예요. 황화린.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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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린 뭐 P2S3 뭐 이렇게죠. 4, 2, 3 그래가지고 황화린이 있어요. 황화린. 그다음 정린, P죠. P 정린. 그죠? 황린은 삼류위험물이 들어가고요. 정린은 이류위험물에 들어갑니다. 유황 S 하는 거요. 요게 100이에요. 요게 100. 요게 100.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 분말 있죠. 분말들. 요런 게 다 500입니다. 철분, 금속분의 마그네슘. 그죠? 요딴 애들은 500이에요. 500.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하는 거요. 고체성 알코올 같은 것 경우요. 인화성 고체. 여기에 이제 1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류염물은 화기연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100, 500, 1000 외워두셔야 됩니다. 100, 500, 1000.
자, 삼류위험물입니다. 삼류위험물. 삼류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자기 스스로 불난다는 이야기예요. 가만 놔둬도. 아니면 금수성 물질. 물과 반응하면은 가스 발생하죠. 그죠? 가연성 기체 발생하는 애들요. 삼류위험물. 가장 위험한 물질이 삼류위험물이죠. 삼류위험물. 지정수량도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칼륨, 나트륨, 그죠? 리튬, 요딴 애들요. 요딴 애들이 10이에요. 10kg 지정수량.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하는 거요. 뭐 CH3에 3개의 알루미늄 요런 애들요. 알킬 리튬 그럼 CH3에 3에 리튬 하는 거요. 알킬 요거는 메틸, 3메틸 알루미늄 하는 거고요. 에틸 그러면 CH3, CH2에 3개의 알루미늄 요딴 애들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공기 중에 놔두면 폭발하죠. 그죠? 얘네들도 10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10이에요. 10. 기억을 하시고요. 황린 하는 거요. 위에 정린 말고 P4 하는 거예요. P4. 그죠? 얘네들 물속에 저장을 하죠. 물속에 저장. 황린. 그죠? 물속에 저장한 애들이 두 마리가 있죠. 그죠? 황린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특수 인화물 해가지고 그죠? 이황화탄소 하는 거요. 이딴 애들이 물속에다 저장하죠. 황린. 그러니까 삼류위험물 중에 유일하게 금수성 물질이 아닌 놈이 이게 황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린 P4 20kg입니다. 20kg 황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위에 있는 칼륨, 나트륨, 리튬을 제외한 알칼리 금속 50. 유기금속 화합물도 50. 그죠? 금속의 수소화물 하는 거예요. 그죠? 수소화물, 이거죠. 리튬, 알루미늄, H4. 그죠? 요딴 애들이라는가, 뭐, LiH, NaH, 요딴 애들요. 수소화 금속, 수소화. 그죠? 수소화물, 금속의 수소화물. 얘네들이 300. 그죠? 금속의 인화물질, 그죠? 그죠? 이런 애들도 30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얘도 300. 그죠? 그래서 10, 20, 50, 300 외우셔야 됩니다. 10, 20, 50, 300. 여러분 위험물 하면서 다 배우고 있죠, 그죠? 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류 위험물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사류위험물, 사류위험물.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휘발유 종류들, 기름들이 다 사류위험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있죠.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은 우리 위황화탄소라든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얘네들이나 아세트알데히드요. 아세트알데히드.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름이 산화프로필렌 하는 거예요. 산화프로필렌. 그죠? 산화프로필렌. 자, 요딴 애들요. 요딴 애들이 특수인화물입니다. 그래서 50리터. 액체이기 때문에 리터로 표시하죠. 앞에는 고체는 리터로 표시하고요. 자, 1석유류 중에 비수용성 액체인 거 가솔린 있다는 애들요. 가솔린. 그죠? 가솔린. 아세톤은 수용성 액체고요. 피리딘도 수용성 액체고요. 피리딘 요딴 애들이 수용성 액체로 400. 비수용성 액체는 200. 알코올류는 탄소가 3개까지 OH가 붙은 애들요. 400. 그죠?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그죠? 그죠? 이소프로파놀까지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탄소수가 1개에서 3개까지. 그죠? 400리터. 그죠? 되죠? 자, 이석유류는 이제 우리 뭐 등유. 그죠? 요딴 애들요. 비수용성 액체. 여러분 다 배우고 있죠, 그죠?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석유류들. 그래서 비수용성 액체는 1000, 수용성 액체는 2000.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삼석유류 뭐냐? 등유, 중유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죠, 그죠? 비수용성 액체는 2000, 수용성 액체는 4000.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뭐 종류들도 다 있는데 아닐린 뭐 이딴 애들 들어가야죠. 그죠? 3석유류에 4석유류 그죠? 4석유류 윤활유, 기어유, 뭐 실린더유 이딴 애들요. 4석유류 6천입니다. 동식물류는 우리가 이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거, 뭐 요딴 애들요. 건성류는 여러분이 종류별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건성류. 동식물류는 1000리터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정수량 다 외우셔야 되고요.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종류별로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위험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이 있어요.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벤조일, 과산화벤조일 같은 경우가 이제 유기과산화물에 들어가죠. 그죠? 과산화벤조일. 일단 애들요. 10kg이고요. 질산에스테르유도 10kg이에요. 니트로나 아조, 디아조, 히드라진, 히드록실아민, 그죠? 히드록실아민 염류 같은 게 다 100이에요.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10 아니면 200, 100 이렇게 히드록실아민 하는 거, 히드록실아민류, 그죠? NH2와 OH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죠? NH2와 OH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히드록실아민이죠, 그죠? 그래서 100kg이다. 그래서 10, 100, 200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육류위험물은 다 300이고요. 육류위험물은 다 300이고 과염소산 그래서 HClO4 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 H2O2, HNO3 그죠? 발연질산 하는 거요. 젓갈색이고 흰색에다 보관은 흰색 병에 보관하면 안 되고 그죠? 갈색 병에 보관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과산화수소는 36% 이상일 경우 그죠? 질산 같은 경우는 1.47 비중이 1.47 이상인 경우 과염소산은 다고요. 그죠? 기준이 있죠.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황 보시면요. 유황은 모든 걸 다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고요. 유황 같은 경우는 순도가 60% 이상인 거. 중량으로 유황이 60% 이상인 것만 우리가 위험물로 취급한다. 자, 철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철분은 철분만은 53 마이크로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미만인 것은 제외하니까 50% 이상인 거를 우리가 위험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체가 있는데 이렇게 체에다가 이렇게 걸렀을 때 이 체의 매치 사이즈가 53 마이크로예요. 53 마이크로. 체의 크기가 53 마이크로인 것에다가 이게 철분을 집어넣고 딱 했더니 50% 이상이 이 체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아주 분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만 우리가 위험물로 취급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인화성고체는 우리 위류 위험물 중에서 그죠? 인화성고체 있었죠. 그죠? 지정수량이 1000이었고 그죠? 자, 이딴 애들은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그죠? 이 고체 중에서 우리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여기 사류위험물에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탄소가 1개에서 3개예요. 근데 탄소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고체가 되거든요. 이 알코올도. 그 고체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인화성 고체.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거를 우리가 인화성 고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수 인화물 나오죠. 그죠? 자, 이황화탄소 CS2 디에틸에테르, 디메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 이거 기억합니다. 100도 이하. 인화점은 섭씨 마이너스 20도 이하. 이거는 원래 특수 인화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그죠? B점이 섭씨 40도 이하. 요거 120, 40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물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 2, 3, 4석유류는 뭘 기준으로 우리가 1, 2, 3, 4석유류를 하냐면 인화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발화점이 아니고 인화점이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인화점이 1석유류는 21도씨 미만
우리가 저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씨 미만, 그죠? 그럼 20도부터 해서 21도까지를 우리가 1석유류라 그러고요. 2석유류는 70도 미만, 3석유류는 200도 미만, 4석유류는 200에서 250. 되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동식물류는 인하점이 250도 미만인 경우를 우리 동식물류라 그런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질산은 1.49였나요? 1.47이 아니고 과산화수소는 36% 이상인 것만 그러고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을 지급하기 위한 장소인데요. 장소 중에서 2번 보시면은 판매 지급소. 판매 지급소는 지정수량 몇 배 미만?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지급하는 걸 판매 지급소라고 그래요. 지급소는 종류가 일반 지급소가 있고요. 이송 지급소가 있고요. 그죠? 판매 지급소가 있고요. 그죠? 주유 지급소가 있죠. 그죠? 이렇게 4개의 지급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판매 지급소. 판매 지급소는 지정 수량이 몇 배 이하? 40배 이하. 일반 지급소는 대부분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 수량 10배 보통 미만을 일반 지급소. 그죠? 일반 지급소는 지정 수량 10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매 지급소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송 지급소 중에서 자, 배관 및 이 밖에 부속된 설비의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를 우리가 이송지급소라고 하는데 이송지급소로 지급하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요거는 체크를 해두십니다.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가보시면은 송유관에 의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사람이 필요 없죠. 그냥 송유관에서 알아서 그냥 다 이송하면 되니까 땅에 파 묻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누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땅을 파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뭐 원유나 석유 같은 경우를 이렇게 땅 속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걸로 송유관이라 그러는데 보통 뭐 이렇게 바다 밑이라든가 땅 밑에 보통 송유관 해 가지고 이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는 이송 지급소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요. 답은 보시면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그냥 이게 보통 이게 뭐 어떤 그 제조소가 있으면은 제조소 등이 있으면 그 제조소 자체 내에서 그냥 이송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송 지급소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그 도로만 있고요. 도로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이송 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우리 이송 지급소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방에서는 보통 도로라 그러면은 폭이 2m 이상인 거를 도로라 그럽니다. 2m 미만인 거는 도로라 그러지 않고요. 그럼 여기에 사업소가 있고 여기 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요 사이에 이렇게 이송되는 경우는 우리 이송지급소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기초 지방검사. 왜냐면은 그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정유소라든가 큰 공장 같은 데다가 보통 이렇게 옥외 탱크 저장소를 놔두거든요. 이렇게 아주 탱크가 큰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탱크를 이렇게 놓고 고주에 넘치지 않게 해서 방유제 설치하고 막 하거든요. 이렇게 방유제 설치하는데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뭐 지름이 15m 이상, 높이가 10m 이상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다 석유를 다 저장하다 보니까 석유 양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지방 검사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설치를 했는데 그 땅이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면은 땅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죠? 내려앉아 버리겠죠. 그래서 기초 지방 검사를 해요. 근데 모든 옥외 탱크 저장소를 기초 지방 검사를 하지 않고요. 그 용량이 얼마 이상? 10,000리터 이상인 탱크입니다. 그 물을 저장하는 인간으로 기름 중에서 대부분 중유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저장을 합니다. 비중이 크다 보니까 무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만 기초 지방 검사를 한다. 이거 기억해 두십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조와 16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그러니까 이런 예방 규정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는 거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이 있고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 제조소 등이 있습니다. 두 개가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자세히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 규정을 해야 되는 제조소 등 중에서 뭘 여러분이 외워야 되냐면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 규정도 해야 되고 정기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배 외우시고요. 옥외 저장소 100배 외우십니다. 옥내 저장소 150, 옥외 탱커 저장소 200.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10, 100, 150, 200. 제조소는 10배 이상인 경우는 다 예방 규정도 받아야 되고 정기점검도 받아야 됩니다. 옥외 저장소는 100입니다. 옥내 저장소 150. 요 두 개를 바꿔서 보통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내와 옥외를. 옥외 저장소 100배, 옥내 저장소 150배, 옥외 탱커 저장소는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고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반 탱커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보시면 10배, 100배, 150배, 200배 안반 탱커 이송 취급소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일반 취급소가 10배 이상, 제가 아까 그랬죠, 그죠? 10배 미만인 경우는 그냥 일반 취급소로 그냥 설치하고 10배 이상의 일비원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 안 받으려고 10배 미만을 보통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10배, 100배, 150배, 200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 점검이고요. 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 검사. 점검이 아니라 이 점검은 자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체 점검하는 경우가 많고요. 검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옥외 탱커 저장소입니다. 옥외 탱커 저장소. 옥외 탱커 저장소는 몇십만 리터냐? 50만 리터, 그죠? 준 특정이죠, 그죠? 그래서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 탱커 저장소의 경우에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기초 지방 검사는 100만 리터고요. 정기 검사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 탱커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체 소방대입니다. 시험에 간혹 출몰 합니다. 자체 소방대. 자체 소방대는 다 위험물이 있다고 해서 자체 소방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 자체 소방대를 두게 됩니다. 자체 소방대. 사류 위험물입니다. 사류 위험물 중에서 그냥 사류 위험물이 아니고 지정 수량이 몇 배 이상이냐면 3000배 이상인 사류 위험물인데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인 사류 위험물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3000배 외우셔야 됩니다. 3000배 사류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3000배 이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정수량이요. 지정수량이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입니다. 지정수량이 몇만 배? 12만 배. 자, 12만 배수로 가시면 됩니다. 12, 24, 48, 48 이상. 12, 24, 48, 48 이상. 그죠? 12, 24, 48. 12에서 2배, 2배. 그죠? 이때 화학 소방차는 1대, 2대, 3대, 4대. 자체 소방대는 5, 10, 15, 20이 됩니다.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화학 소방차 1대당 자체 소방대원 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경우 사류 위험물은 자체 소방대고요. 그때는 화학 소방차 1대와 자체 소방원 수 5명이 있으면 됩니다. 12만 배 미만이니까요. 3000배 이상, 12만 배 이상 미만. 12만 배를 넘어가게 되면은 화학 소방차는 2대, 소방대원 수는 10명. 48만 이상인 경우에는 4대 20인.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몰합니다. 물론 간혹 출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이 보통 2문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그죠? 이게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 감독자가 해야 돼. 왜냐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삼류 위험물 중에, 자, 삼류 위험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에요. 지정수량 10kg이죠. 그죠?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에요. 얘네들은요, 온도도,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온도도 40도씨 미만이고. 그 탱크 자체 내에 여름에 운송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보냉시설이 있어야 돼요. 보냉시설이. 냉장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류 위험물 중에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요. 혼자서 운행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자, 그 다음에요. 자, 업무 위탁을 합니다. 업무 위탁. 자,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할 수 없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위탁을 하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하냐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다 위탁을 합니다. 자,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탱크 안전 성능 검사하고요. 완공 검사를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안전 성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용량이 10,000리터 이상인 탱크, 그 다음에 안반 탱크, 그죠?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10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죠? 100만 리터 이상인데 안반 탱크를 100만 리터 이상 글쎄요. 안반 탱크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죠. 그죠?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와 안반 탱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무에 위탁을 보통 많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완공검사. 완공검사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완공검사를 안 하고요. 이렇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수량이 몇 배 이상이냐면 3,000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를 설치할 때 완공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다가 위탁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안전검사는 100만 리터고요. 5개 탱크 저장소의 완공검사, 5개 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얼마?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에 완공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다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다 여기에다가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갈게요. 1번 인류위험물의 분명 및 지정수량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 자, 염소 삼류, 무기과산화물 이거 52죠. 그죠? 50. 칠산염류는요 300이에요. 300. 과망간산이나 중크롬산은 1000이고요. 그죠? 그래서 염소산 염류나 무기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50. 그 외에 백색인 것들은 다 300. 그다음 색깔이 있는 과망간산과 중크롬산은 1000. 그죠? 자, 이류위험물은요. 황아린, 정린, 유황은 100. 금속분은 500. 기타 인화성고체, 고형 알코올이나 그죠?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경우는 1000. 그게 이류위험물이죠. 가연성고체. 황아린, 금속분, 유황, 마그네슘인데 연결이 잘못된 거 그랬죠. 그죠? 금속분이 100이 아니고 얼마?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100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그죠? 지정수량 이런 걸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삼류위험물의 분명과 지정수량 연결이 옳지 않는 것도 지정수량이죠. 그죠? 이게 있으면 칼륨, 나트륨, 알킬, 리튬 다 10이고요. 황린 20, 그 다음에 알킬 금속, 유기금속물 50, 나머지 30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금속, 수소화물은 100이 아니고 3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류위험물, 특수인화물은 50이죠. 그죠? 50리터. 1석유의 수용성은 400이고 비수용성은 200이고요. 알코올류는 400이고요. 2석유류는 비수용성이 100이고 수용성이 200이고 보통 수용성이 비수용성보다 2배죠. 그죠? 물에 녹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물로 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오류 위험물 중에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거 유기과산화물이죠. 질산 에스테르가 다 10이고요. 니트로 아존은 200이고요. 히드록실아민은 100이었죠. 그죠? 육류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과염소산 HCl5 맞고요. 과산화수소 맞고 질산 맞고요. 무기과산화물은 몇 유위험물이에요? 이거는 1유위험물이죠. 1유위험물이다. 무기과산화물, 1유위험물. 물기연금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위험물 물질의 철분은 53마이크로 50% 중량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죠. 그죠? 50% 미만. 자, 인화성 고체라 하면 이거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경우는 아니죠. 그죠? 21도 미만은 1석유류죠. 그죠? 이거는 40도씨 미만이다.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거다. 이게 3번이 맞네요. 과산화수소는 그 중량이 30% 이하인 게 아니고 이상인 거를 위험물이라고 한다. 그죠? 답은 3번이 될 거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산화성 고체, 이거 인류위험물 이야기하는 거죠. 산화성 고체. 답은 중크론산 염류 하는 거죠. 유기과산화물은 오류위험물이고요. 오류위험물. 그죠? 질산 에스테르 오류. 히드록실아민 오류. 그죠? 판매 취급소라 하면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 그죠? 40배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탱크 안전 성능 받아야 된다. 용량 얼마냐?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지방검사죠. 기초지방검사는 10,000리터, 10,000리터 아니고 100만 리터, 그죠? 100만 리터 이상. 그 다음에 예방규정 옥외 저장소 100배, 그죠? 옥내 저장소 150배, 그죠? 옥외 탱크 저장소 200배, 제조소 10배. 또 이제 화재 예방규정, 제조소는 10배,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제조소는 10배, 옥내 저장소 150, 옥외 100, 옥내 200. 그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배 이상이 일반 취급소 맞죠? 정기점검에. 옥외 탱크 저장소는 100만 리터, 그죠? 100만 리터. 지하 탱크,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체 소방대 원칙 사항. 대상에 대한 관계는 대통령 규정에 의하여 화학 소방차 및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맞고요. 저장 취급하는 양이 지정 수량 3만 배 이상이 아니고 3,000배 이상이죠. 3,000배. 맨유위험물, 사리위험물. 사리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소 일반 적용하고 자체 소방대 주지 않을 때 1년 이하 이런 거죠. 그죠? 17번 보시면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면 지정 수량 몇 배? 사리위험물 3,000배. 그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2만 이상 24만이니까 12, 24, 48, 그죠? 미만 이상 1, 2, 3, 4 그죠? 50, 15, 20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죠. 24만 이하니까 2대 10명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4, 48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죠? 3대 15명.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알킬류들요. 알킬 알루미늄. 그죠? 알킬 알루미늄이다. 라는 거고요. 자, 22번 보시면 안전소방 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옳지 않는 거 그랬죠. 그죠?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3,105 다 맞죠. 그죠?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게 아니죠. 그죠? 아니죠. 잠깐만요. 100만 리터 맞고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거를 하는 완공검사 맞고요. 옥외 탱커 저장소 완공검사는 50만 리터죠. 그죠? 50만 리터. 답은 3번이네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행규칙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